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것 역시 먹는 방법을 살짝만 바꾸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김대한 선생님 어떻습니까? 매일 먹는 이것 조금만 바꾸면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똑똑하게 먹으면서 혈당 잡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것 역시 먹는 방법을 살짝만 바꾸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김대한 선생님 어떻습니까? 매일 먹는 이것 조금만 바꾸면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물을 어떻게 뭐 현란하게 먹어야 되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따뜻한 온수를 마셔라, 뭐 언제 마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지금 드리는 얘기는 어떻게 따라 마시느냐입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서 산소가 풍부해진 물로 마실 수가 있는데요. 산소가 풍부한 물은요, 물을 따르는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낙차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따라주시면 산소가 풍부한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의심이 많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뭐 좀 이렇게 따랐다고 뭐 산소가 들어오고 이게 과연 합리적, 과학적으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데 어떨까요? 산소가 풍부한 물을 많이 마시면요. 그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활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는요, 우리가 혈액순환을 돕는 거고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그 자체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높은 곳에서 물을 따르면 정말 산소량이 많아지는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기해. 궁금해요, 너무. 말도 안 돼. 소리가 일단 다르죠. 이렇게 하면 이제 거품이 좀 덜 생기고 좀 얌전하게 따른 거죠. 그렇죠. 자, 산소량 잽니다. 용존 산소량. 곳에서 지금 물을 그렇게 시원하게 했다고, 에이, 설마. 아니 근데 거품은 많이 나네요. 거품 많이 나요. 밑에서. 저건 이제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과연 와, 저렇게 차이가 난다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자, 3차. 자, 낙차까지 보면은 3번 낙차했어요, 지금. 10점. 와! 산소량 늘어나긴 하네요. 우와! 맞네. 많이 늘어나네. 이게 또 놀리지? 신기하네. 공기 중에 있는 물이 물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낙차를 이용해서 부어주시고 안에서 와류가 생기면서 산소가 함께 녹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고압 산소라는 치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산소에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되는 게 건강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물로 산소를 또 추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물은 한 하루에 2리터는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혈당 조절하려면 물은 하루에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2리터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수술을 받거나 어떠한 이유로 금식을 장기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계시면 이 분들의 수분의 유지량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킬로그램당 1kg당 한 30cc 정도 됩니다. 즉 70kg 나가는 성인은 하루에 2리터의 수분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 2리터를 드셔라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근육에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흔히 단백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분이 훨씬 더 중요해서 소변량이 충분히 나오는 정상적인 신기능을 가진 당뇨 환자인 분들은 갈증이 나지 않게 수시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없는 비당뇨인 분들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가 물로도 물론 중요한데 야채, 채소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실은 더 건강한 수분 섭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분 섭취를 위해 채소나 야채를 많이 좀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네랄도 함께 또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요.